13살의 고아가 된 김태현은 뼈만 남은 갈색 닭 루시 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최재혁 씨가 그의 불행을 비웃자 김태현은 약속했습니다. 자신과 루시는 모두에게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 소년과 한 마리의 닭이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례식은 김태현이 예상했던 대로 조촐했습니다. 김철수와 박영희, 박영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중요한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수원의 작은 식당에서 일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태현은 그들의 무덤 옆에 홀로 서서 그들이 남긴 유일한 것, 뼈만 남은 갈색 닭 루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13살이 된 김태현은 이제 고아였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그가 이달 말까지 부모님의 작은 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집은 수원 외곽에 있는 작은 곳으로 뒷마당에는 어머니가 유일한 닭인 루시를 키웠던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루시는 거의 매일 한 개의 알을 낳았고 그 알은 김태현이 등교 전 아침 식사로 먹었습니다. 루시야, 내가 어떻게 하지? 김태현은 닭에게 속삭였고 루시는 부드럽게 꼬꼬대거렸습니다. 그는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강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은 루시를 팔에 안고 수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말이죠. 그가 처음 시도한 곳은 푸른 계곡 식료품점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 엘리 쓴자 여사는 항상 그의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그가 닭을 데리고 온 것을 보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김태현아, 너무 어린 사람을 고용할 수 없어. 그리고 닭을 데리고 일할 수는 없단다. 그녀는 그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주유소, 도서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물점을 시도했습니다. 13살 소년을 고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의 발은 지쳤고 루시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수원 시립은행 밖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재혁 씨가 비싼 정장을 입고 내렸는데 그 정장은 아마도 김태현의 부모님이 한 달 동안 번 돈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모두 최재혁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원의 사업체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수원 외곽에 있는 구밀러 농장을 방금 샀습니다. 김태현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마도 최재혁 씨에게는 자신을 위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를 청소하거나 잔디를 깎거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루시를 팔에 안고 부유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최재혁 씨. 선생님, 일자리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더 강하고 빨리 배웁니다. 최재혁 씨는 천천히 돌아서서 김태현을 깔보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소년의 해진 운동화에서 중고 옷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 루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퍼져나갔습니다. 오, 그래, 너는 김태현 카터, 소년이구나. 내 부모님에 대해 들었어. 비극적인 일이지. 그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닭? 그는 웃기 시작했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불안하게 동참했습니다. 네가 상속받은 것이 이거야, 닭? 김태현은 루시를 더욱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 닭은 좋은 닭입니다. 거의 매일 알을 낳습니다. 이 말에 최재혁 씨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하루에 알 하나, 꼬맹이야 한 달 안에 거리에서 구걸하게 될 거다. 운이 좋으면 말이지. 그래도 네가 충분히 배고파지면 그 닭은 괜찮은 수프가 될 것 같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시 웃었고 이번에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김태현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모욕을 이해한 것처럼 루시는 분개하며 꼬꼬대거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김태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지도 않을 겁니다. 최재혁 씨는 눈에서 웃음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꼬맹아, 들어봐. 인생은 전래 동화가 아니야. 뼈만 남은 닭 하나가 너를 빈곤에서 구해주지는 못할 거다. 그게 현실이야. 이제 가봐. 중요한 일이 있어. 그는 김태현에게서 등을 돌리고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여있던 작은 무리는 빨리 흩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김태현을 불쌍히 여기는 눈길을 보냈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닭에 대해 낄낄거렸습니다. 김태현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면서 루시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루시야.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어떻게든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작은 집으로 돌아온 김태현은 어머니가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던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떠나야 할 때까지 23일이 남았습니다. 생존 방법을 알아내야 할 23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현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재혁 씨의 말, 거리에서 구걸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뒷마당의 작은 우리에 있는 루시를 확인했습니다. 루시도 깨어 있었고 달빛 아래에서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루시야?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닭은 고개를 기울이고 부드럽게 꼬꼬대거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밤중에 바로 거기서 알을 낳았습니다. 김태현은 알을 집어들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큰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루시의 알이 수원에서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루시가 특별한 닭이기 때문에 특별해 라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항상 어머니가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태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전날 밤 루시가 낳은 알과 그날 아침 낳은 신선한 알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알을 씻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유한 사람들이 잘 정돈된 잔디가 있는 큰 집에 살고 있는 수원의 부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첫 번째 문을 두드렸고 비싼 운동복을 입은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기 전에 김태현은 알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수원에서 가장 신선하고 특별한 계란을 사시겠습니까? 루시, 당신이 만나본 가장 놀라운 닭이 낳은 계란입니다. 개당 2,000원입니다. 그 여자는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김태현의 진지한 얼굴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특별한 계란이라고요? 무엇이 특별한 건데요? 김태현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특별히 아주머니를 위해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루시를 실망시킬 수는 없겠네요. 2개 다 사겠어요. 4,000원,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김태현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음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침이 끝날 무렵 그는 6개의 계란을 1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어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날 밤 김태현은 뒷마당에서 루시와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잘했어, 루시야. 하지만 더 잘해야 해. 너를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닭으로 만들어야 해. 루시는 꼬꼬대거리며 김태현이 수입의 일부로 산 씨앗을 쪼아 먹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다려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현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수원 전체를 바꿀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소년과 그의 닭이 시작하여 때로는 가장 작은 유산이 가장 큰 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김태현은 최재혁 씨의 잔인한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그는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을 거야. 닭, 우리에서 루시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알 하나를 더 낳기 전까지는 말이죠. 별들이 위에서 반짝이며 포기하지 않으려는 소년과 그를 돕는 닭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행운이 가장 작은 선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밤 김태현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희망이 기적을 만들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김태현이 루시의 계란을 팔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계란을 조심스럽게 닫고 수원의 부촌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을 쾅 닫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루시가 특별한 닭이라는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의 계란을 샀습니다. 단풍나무길에 있는 가장 큰 집에 사는 정미숙 여사,
그의 가장 좋은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틀에 한 번씩 계란을 샀고 항상 친구들에게 계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계란으로 만든 오믈렛은 정말 맛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계란과 달라요. 노른자 색깔이 더 밝고 맛도 더 좋아요. 김태현은 임대주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2개의 계란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마당에 앉아 루시가 흙을 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네가 더 많은 알을 낳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시가 마당에 자라는 특정 식물을 쪼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어머니가 이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수년 동안 마당의 야생으로 자라던 허브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허브들이 루시의 계란 맛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김태현은 이 허브를 모아 루시의 평소 사료와 섞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평소 2개 대신 3개의 계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달라 보였습니다. 껍질이 더 매끄러웠고 하나를 깨서 확인해보니 노른자는 이전보다 더 밝은 주황색이었습니다. 고아 소년의 특별한 달기 낳은 놀라운 계란에 대한 소식이 부유한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현은 가격을 계란 하나에 3,000원으로 올렸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계란을 샀습니다. 정미숙 여사, 정미숙 여사는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이 모두 식사하는 고급 컨트리 클럽의 요리사에게 그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의 작은 성공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재혁, 초이재혁 씨는 수원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의 가게 계란보다 김태현의 계란을 선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그의 매니저를 김태현에게 보냈습니다. 꼬맹가 들어봐 라고 매니저는 김태현의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최재혁, 초이재혁 씨가 너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 한다. 내 닭을 5만 원에 사겠다는 거야. 그건 네가 일주일 동안 계란을 팔아본 돈보다 많아. 김태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루시는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루시는 가족입니다.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꼬맹가. 몇 개의 계란을 팔면서 여기 계속 살 수는 없어. 2주일 후에 집세가 나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하지만 김태현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재혁 씨에게 루시와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현은 정미숙 여사, 정미숙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허브와 그 허브가 루시의 계란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미숙 여사, 정미숙 여사는 주에 깊게 경청한 다음 미소 지었습니다. 김태현아, 네가 무언가를 발견했을지도 몰라. 유기농 농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김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화학물질 없이 자연적으로 재배된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허브들이 정말로 내 계란을 특별하게 만든다면 그녀는 잠시 멈추며 생각했습니다. 네,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너를 소개해주면 어떨까? 다음 날 정미숙 여사, 정미숙 여사는 김태현을 수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침 식당 주인인 친구에게 데려갔습니다. 박민수 씨, 파크 민수 씨는 김태현이 루시와 특별한 허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여줘라고 박민수 씨, 파크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루시의 계란 하나를 꺼내 팬에 깨뜨렸습니다. 요리사의 눈이 밝은 주황색 노른자를 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네가 생산할 수 있는 계란은 모두 사겠다라고 박민수 씨, 박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개당 5,000원에 사겠다. 김태현은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란 하나에 5,000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루시는 특별한 허브가 있어도 하루에 2-3개의 알만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닭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현은 뒷마당에 루시와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해 루시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너 같은 닭을 더 찾아야 해. 루시는 꼿꼿해거리며 근처에 자라는 허브를 쪼았습니다. 김태현은 그녀를 지켜보며 어머니가 루시의 어머니가 북쪽 농장 출신의 특별한 닭 품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 김태현은 외쳤습니다. 내 가족을 찾아야 해.
그는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했던 오래된 레시피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뒤에서 그는 해리슨 유산, 닭, 황금빛 닭의 고향이라는 낡은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현은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농장은 2개 마을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그는 차가 없었고 버스 요금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그때 그는 정미숙 여사가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더 특별한 닭을 찾으러 데려가 주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김태현은 일찍 정미숙 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명함을 찾았고 루시 같은 닭을 더 구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태현아, 시골 드라이브를 할 좋은 핑계를 찾고 있었어. 언제 갈래? 정말요? 저를 데려가 주실 거라고요? 김태현은 자신의 행운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계산을 해야 해. 계란을 팔아 얼마나 저축했어? 김태현은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14만 7천 원입니다. 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세는 얼마야?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김태현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계란을 개당 5천 원에 팔더라도 집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미숙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일 좋은 닭을 찾아야겠네. 그리고 김태현아, 내 계란 사업을 공식화할 때가 된 것 같아. 사업 계획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날 밤 김태현은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루시 같은 닭을 더 찾는 것에 대해 기뻤지만 또한 걱정했습니다. 농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자신에게 닭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루시는 그의 걱정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와서 그의 옆에 앉아 부드럽게 꼿꼿해거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수원의 큰 저택에서 최재혁 파씨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현의 계란이 컨트리클럽에서 팔리고 박민수 씨가 제안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소년과 그의 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김태현과 그의 특별한 계란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태현이 부모님의 작은 집에 앉아 루시를 잡고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꿈은 가장 작은 것, 즉 한 소년 한 마리의 닭,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낡은 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미숙 여사는 반짝이는 파란색 차로 김태현을 태우러 왔습니다. 루시는 뒷좌석의 특별한 운반 상자에 앉아 새 닭 친구들을 고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김태현은 어머니의 레시피 상자를 무릎에 꼭 쥐고 있었고 낡은 명함이 그들을 더 특별한 닭에게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긴장되니 정미숙 여사는 그들이 수원을 떠나면서 물었습니다. 조금요. 김태현은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아이에게 닭을 팔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정미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네가 아무 아이가 아니잖아. 이제 너는 사업가야. 2시간이 걸리는 운전이었다. 그들은 작은 마을들과 농지를 지나 해리슨 유산 테이크로 가는 GPS를 따라갔다. 낡은 흙길로 접어들어 낡은 매매 표지판을 보자 김태훈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하지만 더 들어가자 닭 우리들과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작은 농가를 보았다. 한 노인이 현관의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고 루시와 똑같이 생긴 여러 마리의 황금빛 갈색 닭들이 마당에서 긁적이고 있었다. 그들이 차를 세우자 그 노인은 일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르며 흰 머리카락과 친절한 눈을 가졌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태훈은 루시의 우리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해리슨 씨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 한상우 씨라고 불러. 그는 루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오, 이런. 내 황금알 닭 중 하나 아닌가. 몇 년 동안 이 종을 번식시키지 않았는데. 김태훈은 부모님이 루시를 변가리로 사들였고 그녀의 알이
얼마나 특별한지 발견했던 이야기를 설명했다. 그는 한산구 씨, 한상우 씨에게 알을 팔았던 것과 박민수 씨, 파크민수 씨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알을 사겠다고 제안했던 것에 대해 말했다. 한산구 씨, 한상우 씨는 주에 깊게 경청한 후 웃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내 닭들에 대해 전화를 걸었던 거구나. 네 알이 유명해지고 있단다, 아들아.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고요? 김태훈은 희망적으로 물었다. 한산구 씨, 한상우 씨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래, 최재혁, 초이재혁이라는 사람도 포함해서 어제 내 농장 전체를 사겠다고 제안했지. 하지만 난 거절했어. 이곳은 매물이 아니야. 저 표지판이 뭐라고. 말하든 말이야, 내 딸이 저걸 걸어놨어. 내가 농장을 운영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녀가 옳을지도 몰라. 정미숙 여사가 앞으로 나섰다. 서로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태훈이는 루시 같은 닭이 더 필요하고 당신은 농장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한상구 씨, 한상우 씨는 흥미 있어 보였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사님?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김태훈은 루시와 함께 농장을 둘러보았다. 약 20마리의 황금알 닭들이 있었는데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한상우 씨, 한상우 씨는 그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특별한 사료 혼합물을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김태훈의 집 마당에 자라는 것과 같은 허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닭들은 특별해, 한상구 씨, 한상우 씨가 설명했다. 내 할아버지가 이 닭들을 개량했지. 일반 닭들보다 알을 적게 낳지만 알이 더 좋아. 영양가가 더 높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알을 사러 먼 곳에서부터 왔었지. 왜 그만 팔았어요? 김태훈이 물었다. 한상구 씨, 한상우 씨의 얼굴이 슬퍼졌다. 대규모 농장들이 넘어왔지. 사람들은 더 싼 계란을 원했어. 그러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지. 그는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너는 내 나이대의 나를 떠올리게 하네. 12살 때 첫 닭을 얻었지. 정미숙 여사는 필기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말했다. 한산구 씨, 한상우 씨, 우리가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요? 김태훈이는 멘토와 더 많은 닭이 필요하고 당신은 농장 일손이 필요해요. 파트너십을 맺으면 어떨까요?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미숙 여사는 그들이 계획을 쓰도록 도왔다. 한상우 씨, 한상우 씨는 김태훈에게 황금알 닭을 기르는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었다. 김태훈은 농장에서 일을 돕고 10마리의 닭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알 수익을 나눌 것이고 결국 김태훈은 닭을 직접 번식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농장에 어떻게 갈 수 있죠? 김태훈은 물었다.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었다. 내가 태워다 줄게. 정미숙 여사가 말했다. 방과 후에 일주일에 3번, 돌아오는 길에 박민수 씨, 파크민수 씨에게 알을 가져다 줄 수 있어. 한상구 씨, 한상우 씨는 자신의 가족의 닭 사육 비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생각에 마음에 들어 했다. 이 새들은 특별해, 그가 말했다. 이 새들을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때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다. 최재혁, 초이재혁 이 차에서 내리자 김태훈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한산구, 한상우, 최재혁, 초이재혁이 외쳤다. 이 농장에 더 나은 제안을 하러 왔어. 그러고는 김태훈과 정미숙 여사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꼬마야? 김태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산구 씨, 한상우 씨가 앞으로 나섰다. 죄송하지만 최 씨, 초이 씨 이미 거래를 했어요. 바로 이 젊은이와 말이죠. 최재혁, 초이재혁이 웃었다. 거래? 아이와? 진지하게 말해. 한산구, 한상우 현금을 제안하는 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한산구 씨, 한상우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소녀는 이 닭들의 특별한 점을 이해하고 있어. 그는 이 닭들의 유산을 계속 이어갈 거야. 최재혁, 초이재혁 그의 얼굴은 분노로 빨개졌다. 실수하고 있어. 너희 둘 다. 그는 김태훈을 바라보았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 꼬마야. 나와 경쟁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최재혁, 초이재혁이 떠난 후
김태훈은 두려움을 느꼈다. 아마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닐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상구 씨, 한상호 씨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들아, 최재혁, 초이재혁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어떤 것들은 팔 수 없어. 유산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처럼, 결단력처럼 말이야. 정미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김태현 씨, 김태훈.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 그날 저녁 김태훈은 루시의 자매들인 10마리의 새 닭들과 함께 집으로 갔다. 한상구 씨, 한상호 씨는 그의 작은 뒷마당에 제대로 된 우리를 설치하도록 도왔다. 닭들은 금방 적응했고 마치 자신들이 집에 온 것처럼 보였다. 해가 질 무렵 김태훈은 새 닭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루시는 마치 자매들에게 둘러 보여주는 것처럼 자매들 사이를 걸어 다녔다. 내일 그는 한상구 씨, 한상호 씨에게서 배우기 시작할 것이다. 내일 그는 특별한 것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수원의 부촌, 수원's Affluent District에 있는 그의 큰 집에서 최재혁, 초이재혁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만약 그가 한상구, 한상호의 농장을 살 수 없다면 그는 이 경쟁을 막을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닭대를 거느린 어떤 아이도 그의 사업 제국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사업가와 결연한 소년 사이의 전쟁이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김태훈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 오늘 밤 그는 그저 자신의 닭들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꿨다. 다음 몇 주는 김태훈의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5시에 일어나 알을 줍고 우리를 청소했다. 그의 새 닭들은 잘 알을 낳아 하루에 약 20개의 알을 낳았다. 박민수 씨, 박민수 씨는 그의 식당을 위해 대부분을 사들였고 김태훈의 단골 고객들은 나머지를 샀다. 정미숙 여사는 방과 후 일주일에 3번 한상구 씨, 한상호 씨의 농장으로 그를 태워다 주었다. 늙은 농부는 그에게 황금알 닭을 기르는 모든 것, 즉 특별한 사료, 혼합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제대로 번식시키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 이 새들은 사랑이 필요해. 한상구 씨, 한상호 씨는 말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돌봐준다는 것을 알아. 그게 바로 그들의 알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김태훈은 이제 월세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고 있었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다. 먼저 보건소 검사관이 그의 문 앞에 나타났다.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검사관은 클립보드를 보며 말했다. 주거 지역에서 무단 가축 사육에 대한 민원입니다. 김태훈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는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았다. 최재혁, 초이재혁이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정미숙 여사의 차가 나타났다. 여기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그녀는 자선 활동으로 검사관을 알고 있었다. 정 여사님, 정 여사, 이게 당신 프로젝트입니까? 네, 로버트 씨. 김태훈이는 제 감독회 허가받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허가증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녀는 김태훈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도왔던 서류처를 꺼냈다. 그리고 구역 설정상 소규모 도시 농업이 허용됩니다. 검사관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검사를 마치고 떠났지만 김태훈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옳았다. 다음 날 최재혁, 초이재혁이 소유한 슈퍼마켓은 계란을 반값에 팔기 시작했다. 신선한 농장 계란, 유기농보다 낫다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김태훈의 단골 고객들은 왜 그의 계란이 훨씬 더 비싼지 묻기 시작했다. 뭔가 해야 해요. 김태훈은 정미숙 여사에게 말했다. 가격을 내릴 수 없어요. 닭들에게 특별한 사료가 필요하거든요. 정미숙 여사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당신 계란이 더 가치 있는 이유를 증명해야 해요. 제가 생각이 있어요. 그녀는 김태훈을 데리고 수원 뉴스페이퍼의 기사를 쓰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기자는 그 이야기를 좋아했다. 늙은 농부와 함께 협력하여
유산 닭 품종을 구하는 어린 고아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김태현, 김태윤, 한산구 씨, 한상오 씨,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황금알 닭에 대한 큰 기사를 썼다. 그 기사는 일요일에 김태현, 김태윤과 그의 닭들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월요일 아침 그는 팔 계란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박민수 씨, 박민수 씨는 걱정했다. 제 식당에 그 계란이 필요해요. 그가 말했다. 제 고객들은 특히 당신 계란으로 만든 오믈렛을 먹으러 옵니다. 김태현, 김태윤에게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사료 가게가 갑자기 그의 닭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허브를 취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 이유를 묻자 주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꼬마야. 최재혁, 초이재혁 씨가 지난주에 가게를 샀어. 납품업체를 바꾸고 있어. 한상구 씨, 한상호 씨는 김태현, 김태윤이 뒷마당에 허브를 심도록 도왔지만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사료를 사려면 2개의 마을 건너편 Two Villages Across로 운전해야 했는데 그것은 더 많은 돈이 들었다. 그런 다음 더욱 나쁜 일이 일어났다. 김태현, 김태윤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그의 닭 3마리가 아픈 것을 발견했다. 다른 닭들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물에 문제가 있어. 한상구 씨, 한상호 씨가 와서 확인하며 말했다. 그는 물을 맛보고 뱉었다. 여기 뭔가 있어. 누군가가 네 물 공급을 조작했어. 김태현, 김태윤은 두려움을 느꼈다. 최재혁, 초이재혁, 정말로 그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까? 그날 밤 김태현, 김태윤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닭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루시가 와서 그의 무릎에 앉았다. 마치 그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마 최재혁, 초이재혁 씨는 너무 강해서 싸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때 그는 어머니가 하던 말을 기억해냈다.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면 그들만 더 강해질 뿐이야. 다음 날 아침 김태현, 김태윤은 정미숙 여사를 만나러 갔다. 놀랍게도 박민수 씨, 파크민수 씨와 수원의 다른 사업가 몇 명도 그곳에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미숙 여사가 말했다.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최재혁, 초이재혁에 맞서 싸울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어요. 박민수 씨, 파크민수 씨가 말했다. 제 식당만 당신 계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수원의 모든 좋은 식당들이 최재혁, 초이재혁의 공급 독점에 지쳤어요. 당신이 확장하도록 도울 거예요. 정미숙 여사가 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닭 우리용 보안 카메라, 제대로 된 정수 시스템, 그리고 당신 집 옆인 땅 Emptyland Next Door을 살 만큼 충분한 돈으로 말이에요. 김태현, 김태윤은 거의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김태현, 김태윤, 이 시내 이탈리아 식당 주인으로 알고 있는 나이든 남자가 대답했다. 이 도시는 사업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것이에요. 서로 돕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들은 김태현, 김태윤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도왔다. 빈 땅 Emptyland Next Door은 제대로 된 우리와 허브 정원이 있는 김간의 농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식당과 수원 농민시장, 수원 농민 마켓에서 계란을 팔 것이고 심지어 다른 아이들에게 도시 농업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김태현, 김태윤이 그날 저녁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문에 붙어있는 통지서를 발견했다. 그의 집주인이 그 집을 최재혁, 초이재혁 소유 부동산에 팔았다는 내용이었다. 그 통지서에는 그에게 30일 이내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태현, 김태윤은 그 종이를 들고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가 위해 일했던 모든 것, 즉 우리 허브 정원, 그의 삶 전체가 여기에 있었다. 그는 어디로 갈까? 그의 닭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루시가 와서 그의 신발을 쪼았다가 밝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가 닭 한 마리밖에 없었을 때조차도 말이다. 이제 그는 특별한 닭들이 가득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김태현, 김태윤은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는 아직 몰랐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수원의 부촌, 수원스, 애플루엔트 디스트릭트에 있는 그의 큰 저택에서 최재혁, 초이재혁은 때로는 가장 작은 상대가 가장 이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닭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가 일하는 동안 길 건너편에서 건설 소리가 들렸다. 최재혁, 초이재혁 소유 부동산이 그곳의 수원에 있는 다른 슈퍼마켓보다 더 큰 새로운 슈퍼마켓을 짓고 있었다. 정미숙 여사는 김태훈. 이 아침 계란을 줍는 것을 마치자 도착했다. 그가 퇴거 통지서를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이건 너무 심했어. 그녀가 말했다. 내 아들을 불러야 할 때야. 김태훈은 그녀의 아들이 도시에서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만난 적은 없었다. 1시간 후 정대훈 씨가 최재혁, 초이재혁을 떠올리게 하는 정장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나타났다. 하지만 정대훈 씨의 친절한 눈은 어머니와 똑같았다. 그래서 당신이 엄마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닭꼬마군요. 정대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퇴거 통지서를 조심스럽게 읽었다. 흥미롭군요. 아주 흥미롭군요. 정말 저를 내쫓을 수 있나요? 김태훈이 물었다. 그렇게 하려고 하죠. 정대훈 씨가 말했다.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보세요. 특히 고아인 미성년자를 퇴거시키는 것에 대한 법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를 부당하게 쫓아내려는 것에 대한 법도 더 많아요. 그는 김태훈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 용어로 여러 통화를 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정대훈 씨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퇴거 통지서는 불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하고 퇴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쟁자라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아닙니다. 김태훈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정대훈 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있습니다. 엄마가 물 조작과 사료 가게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도 불법입니다. 최재혁, 초이재혁이 그 모든 일에 배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큰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그때 한상우 씨가 그의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도착했다. 아마 제가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사료 가게 주인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의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오후를 증거 수집에 보냈다. 사료 가게 주인은 최재혁, 초이재혁이 김태훈에게 계속 판매하면 파산시키겠다고 위협했음을 인정했다. 새로운 슈퍼마켓 건설 현장의 건설 노동자 2명은 김태훈의 물 공급을 조작하도록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정대훈 씨는 모든 것을 적었다. 에미사 부인,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합니다.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그날 저녁 고급 승용차가 김태훈의 집에 멈춰 섰다. 비싼 옷을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최재혁, 초이재혁 그의 부인이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그는 항상 사업에서 무자비했지만 아이를 괴롭히는 것은 너무 심해요. 그녀는 서류, 즉 최재혁, 초이재혁이 김태훈의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이메일과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신을 이기는데 집착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정대훈 씨는 그 증거에 기뻐했지만 김태훈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는 최재혁, 초이재혁조차도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닭을 기르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싶었다. 다음 날 수원신문 수원 뉴스페이퍼은 김태훈에 대한 또 다른 기사를 실었는데 이번에는 최재혁, 초이재혁이 그의 사업을 폐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화가 났다. 지역 농장을 지지합니다와 김태훈 괴롭힘을 멈춰라 라는 표지판을 들고 최재혁, 초이재혁의 슈퍼마켓 밖에 군중이 모였다. 최재혁,
제혁의 가게들에서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료가게 주인은 최제혁, 초이제혁이 뭐라고 하든 김태현, 김태훈의 특별한 허브를 다시 취급하겠다는 표지판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최제혁, 초이제혁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슈퍼마켓 건설 현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그는 이 소년은 주거 지역에서 불법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법과 구역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의 계란은 제대로 검사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보건소 검사관이 나섰습니다. 사실 최제혁, 이 초이제혁 씨,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김태현, 김태훈의 농장을 검사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대부분의 상업 농장보다 높습니다. 다음으로 도농업검사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란을 검사했습니다. 영양가가 우리가 본 다른 어떤 계란보다 높습니다. 그 황금층계 닭들은 특별합니다. 하나씩 사람들이 김태현, 김태훈을 변호했습니다. 한상구 씨는 유산 품종 닭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김태현, 김태훈, 이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고 매일 열심히 일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김태현, 김태훈의 계란이 그의 식당을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제혁, 초이제혁은 군중을 둘러보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그의 아내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이서널,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만둬요. 어린아이의 꿈을 짓밟으려고 당신의 평판을 스스로 망치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요?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최제혁, 초이제혁, 이 그의 아내를 그리고 김태현, 김태훈을 그리고 젊은 농부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최제혁, 초이제혁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고아를 괴롭히는 부유한 남자였습니다. 김태현, 김태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제혁, 초이제혁 씨,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닭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댁에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근처에 여행용 우리에 앉아있던 루시, 김태현, 김태훈은 중요한 고새는 어디든 데리고 다녔습니다. 또 지켜보기 위해 꽃기호 소리를 멈췄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작은 마을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최제혁, 초이제혁의 대답을 기다리며 서 있는 김태현, 김태훈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최제혁, 초이제혁은 한참 동안 마이크 앞에 서서 김태현, 김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중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슈퍼마켓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조차도 기계 작업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최제혁, 초이제혁이 말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김태현, 김태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 큰 새 슈퍼마켓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상품을 팔고 싶어 하죠? 그렇죠? 최제혁, 초이제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김태현, 김태훈은 우리 속의 루시를 가리켰습니다. 이 황금층계 닭들은 정말 희귀합니다. 한산구 씨는 아마도 이 나라에서 마지막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계란은 특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대신 협력한다면 어떨까요? 정미숙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년의 말이 맞아요, 네이서널.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새 슈퍼마켓은 고급 계란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황금층계 계란입니다. 그리고 한산구 씨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유산 품종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최제혁, 이 초이제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쨌든 사업가였고 좋은 기회를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 거죠?
김태현, 김태휴는 그렇게까지 계획하지 않았지만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농장을 짓는데 도움을 주세요. 제 뒷마당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황금 층계 닭을 기를 수 있는 진짜 농장입니다. 당신의 슈퍼마켓은 우리 계란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상구 씨를 바라보았고 그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농업에 대해 가르칩니다. 공동체 프로젝트처럼요. 최재혁, 초이재혁의 아내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이것이 당신의 이미지에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봐요.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물 사업가 대신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최재혁, 초이재혁의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어깨가 풀렸고 그 다음 입가의 환한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실제로 미소 지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로군요. 김태현, 김태훈. 당신 닭만큼 똑똑하네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논의합시다. 군중은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는 마치 자신도 축하하는 것처럼 크게 꽃기호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슈퍼마켓 계획은 김태현, 김태훈의 계란과 다른 지역 제품을 판매하는 특별한 김간의 코너 섹션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상점 뒤편, 빈 땅이 있던 곳에 최재혁, 초이재혁은 김간의 농장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상구 씨는 남은 닭들을 새 농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장소에서 은퇴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김태현, 김태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직업을 바꾸는 거죠. 이 도시 사람들은 진짜 농업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교육농장은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학교 단체들이 와서 닭 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다른 아이들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김태휴는 가족들이 닭을 입양하여 돌보고 생산된 계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김태현, 김태훈을 마을에서 가장 어린 CEO로 하여 적절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닭을 직접 돌보았습니다. 최재혁, 초이재혁도 변했습니다. 김태현, 김태훈과 함께 일하는 것은 그가 돈과 권력에 관한 모든 것이 되기 전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때를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대신 다른 소규모 사업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합의 후 약 6개월 후 어느 날 아침 최재혁, 초이재혁은 일찍 농장에 왔습니다. 그는 김태현, 김태훈이 닭장에서 루시와 이야기하며 사료를 뿌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다시피 최재혁, 초이재혁은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어떻게 대한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결국 잘 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김태훈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은 단지 가장 크거나 가장 강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루시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녀가 제 유일한 닭이었을 때조차도 그녀는 결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닭들이 올 때마다 항상 기꺼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재혁, 초이재혁은 루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시는 중요한 듯이 뽐내며 새로운 닭들에게 최고의 씨앗이 있는 곳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새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아침 해가 더 높이 떠올라 교육 농장을 비추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위해 곧 도착할 것입니다. 한상구 씨는 이미 교실에 있었고 오늘의 계란 수집 방법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오후에 다른 사업 학생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김태현, 김태휴는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에서 자란 모든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은 특별한 닭 한 마리, 루시는 꽃기호 소리를 내며 그의 다리를 문질렀습니다. 마치 그들이 작은 뒷마당에 둘만 있었던 때와 같았습니다. 최재혁, 초이재혁 씨 아세요? 김태현,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이죠. 최재혁, 초이재혁희는 김태현, 김태훈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김태현, 김태훈과 최재혁, 초이재혁희 건설 현장 앞에서 악수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간의 교육농장은 누구의 예상을 넘어 성장했습니다. 닭 우리에는 이제 루시와 그녀의 자매들에서 태어난 100마리 이상의 황금층계 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장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김태현, 김태훈 이 아이들에게 계란을 모으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져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년 전에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용하고 슬프고 약간 길을 잃은 루시를 만나고 싶니?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정말 모든 것을 시작한 닭인가요? 그래요. 김태현, 김태훈은 루시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농장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와서 부드럽게 꽃기호 소리를 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윤, 리서윤이에요. 소녀는 속삭이며 부드럽게 루시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루시가 생기기 전에 당신도 혼자였대요. 김태현, 김태훈은 이서윤, 리서윤의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처럼 그녀와 어머니는 작은 꽃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김태현, 김태훈은 말했습니다. 닭만이 사업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꽃을 큰 가게의 꽃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서윤, 리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는 직접 기르세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종류가 많아요. 하지만 충분한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김태현, 김태훈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는 최재혁, 초이재혁에게 슈퍼마켓의 김간의 코너에 꽃 코너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곧 이서윤, 리서윤과 그녀의 어머니는 슈퍼마켓과 교육농장 모두에 특별한 꽃을 공급하고 있었고 거기서 그들은 닭 기르는 수업과 함께 꽃 기르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농장은 다른 방식으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한상구 씨는 아이들에게 유산 농업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지속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지역 대학교의 사업 학생들을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최재혁, 초이재혁도 크고 작은 사업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장에 대한 가장 특별한 점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민준처럼 모두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던 힘든 10대 소년처럼 그는 학교 여행으로 농장에 와서 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방과 후에 거기서 일하며 언젠가 자신의 농장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는 남편을 잃고 식당을 팔 뻔했던 박영희, 박영희처럼 농장 공동체는 그녀가 식당을 유지하도록 도왔고 이제는 황금층계 계란을 사용한 특별한 요리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입니다. 어느 날 TV 촬영팀이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김태현, 김태훈에게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지 물었습니다. 닭이나 계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 닭들처럼 모두가 조금씩 다른 계란을 낳는 것처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자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둘러보세요. 카메라는 농장 전체를 비췄습니다. 한상구 씨는 적절한 사료 혼합에 대해 그룹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어린 소녀가 사업 계획을 쓰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최재혁, 초이재혁 혼은 자기 마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방문 사업가들에게 견학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과 그녀의 어머니는 내일 시장날을 위해 꽃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둥지 상자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박영희는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여 요리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시는 모든 것을 감독하며
마치 자신이 특별한 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중요하게 뽐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김태현, 김태휴는 계속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루시를 제외하고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무리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그날 저녁, 김태현, 김태휴는 루시와 함께 정원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였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멀리 왔네, 그렇지 않니, 얘야? 그는 루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꽃기호 소리를 내며 그의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작은 뒷마당에 있었던 때와 같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이서윤, 리서윤의 꽃향기와 밤의 잠자리에 드는 닭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당 건너편에서 김태현, 김태휴는 최재혁, 초이재혁희의 슈퍼마켓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간의 코너의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특별 계란 코너가 거의 비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매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새로운 학생,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찾도록 돕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꿈이 자랄 것입니다. 루시는 김태현, 김태휴의 신발을 부드럽게 쪼았습니다. 그의 방식으로 밤을 위해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닭장으로 걸어가자 김태현, 김태휴는 차가 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갖고 돌아온 정미숙 여사였습니다. 거의 잊을 뻔했네. 그녀는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왔어요. 다른 주의 농장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황금 층계닭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역사회에 비슷한 것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태현, 김태휴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루시의 가족이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주박 농장에서 온 편지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TV 보도가 나간 후 더 많은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김태현, 김태휴의 농장과 황금층계 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거야. 정미숙 여사는 어느 날 아침 김태현, 김태휴이 또 다른 우편물 더미를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더 크게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 김태현, 김태휴는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작은 창고였던 곳입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루시와 함께 있던 원래 뒷마당, 교육농장의 첫 번째 학생 그룹 이서윤, 리서윤과 그녀 어머니의 꽃밭, 고등학교를 졸업한 강민준, 그는 가을에 농업대학에 갈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김태현, 김태휴는 말했습니다. 더 커진다는 것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때 최재혁, 초이재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평소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고 대신 평상복과 작업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농장 방문을 위한 그의 새로운 표준 복장입니다. 김태현, 김태휴, 우리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그는 앉아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성공이 단지 가장 큰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죠? 김태현, 즉 김태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때로는 더 커진다는 것이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최재혁, 초이재혁이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사업 관계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것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마을이 자신들의 교육농장을 시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김태현, 김태휴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금층계 닭은 어떻게 하죠? 한상구 씨는 우리가 번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온 거야, 한상구 씨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 이전부터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을 정말 잘 훈련시켰어. 그는 우리가 새로운 농장을 설립하는 동안 여기서 번식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어. 김태현, 김태휴는 사무실 구석에 있는 특별한 바구니에 앉아있는 루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현,
태휴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을 아는 듯 했습니다. 루시는 마치 동의라도 하는 듯 부드럽게 꼬꼬대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지? 김태현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서윤, 리서윤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전처럼 수줍어하지 않았습니다. 꽃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제게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아침 내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농장은 루시의 혈통에서 제대로 사육된 골든 레이어 닭 한 쌍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간의 농장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칙, 즉 지역사회 참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박민수 씨, 파크민수 씨는 모두를 위해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이제 3곳에 있고 모두 특별한 골든 레이어 계란 요리가 특징입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미숙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강민준 같은 아이들이 농업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 사업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초이재혁이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농장과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유사한 부분을 잊지 마세요. 한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 닭들은 알때문만이 아니라 특별합니다. 과거와 우리를 연결하는 동시에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김태휴는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며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 마리의 닭, 한 소년, 그리고 단순한 생존의 꿈으로 시작되었는지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성장했습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합니다. 모든 농장은 우리 농장처럼 가족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골든 레이어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계획은 여러 주에 5개의 새로운 농장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농장은 지역사회와 교육에 대한 김태훈의 비전을 공유하는 가족이나 단체와 연결됩니다. 6개월 후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 첫 번째 새로운 농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훈과 루시는 거기로 날아갔습니다. 루시는 그녀만의 특별한 운반 케이지와 1등석 대우를 받았습니다. 항공사는 그렇게 중요한 닭 승객을 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은 1년 전에 김태훈 자신의 마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메인 거리에는 빈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찾을 수 없어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농장은 은퇴한 교사와 그녀의 딸이 운영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첫 번째 골든 레이어 닭을 잡는 것을 지켜보면서 김태훈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은 표정을 그들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닭은 특별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서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일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의 꽃 프로그램은 전체 정원센터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강민준은 대학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이미 번식 프로그램 개선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일주일에 3번 요리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이재혁조차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소규모 농장의 성공을 돕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저녁 김태훈은 주닭장 뒤편 특별한 장소에서 루시와 함께 앉았습니다. 밤을 위해 자리를 잡은 닭들의 부드러운 꼬꼬대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농장은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뒷마당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될 줄 알았어? 루시는 그저 부드럽게 꼬꼬대거리며 그의 다리에 기대 앉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변했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자신의 농장을 시작하는 데 관심 있는 방문객들이 더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일어서서 청바지를 털었습니다. 루시는 그를 따라 다른 잠재적인 농장 가족을 검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꿈을 키울 시간이야.
김태현,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루시는 동의하며 꼿꼿대거렸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닭들이 하는 일은 꿈이 날아오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김태현, 김태훈이 처음으로 루시와 꿈만 가지고 뒷마당에 섰던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골든레이어 프로젝트는 이제 12개 주에 농장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 다르지만 모두 같은 정신을 공유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느 아침 김태현, 김태훈 이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 견학을 시켜주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미숙 여사였고 그녀는 긴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김태현, 김태훈 씨, 지금 당장 아동복지센터, 수원 차일드 웰페어 센터에 와야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수원 차일드 웰페어 센터는 새로 지은 곳으로 초이재혁이 기증한 토지 위의 교육농장 옆에 지어졌습니다. 고아들이 농업과 사업에 대해 배우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자주 그곳에 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정미숙 여사는 약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담요로 싼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김태훈 씨, 이 아이는 김민우, 김민우입니다. 정미숙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지난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짐을 싸는 것을 돕고 있을 때 그는 글쎄 김민우야 네가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 소녀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금빛 갈색 닭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김태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김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든레이어예요. 아빠가 작년에 당신 농장에서 샀어요. 아빠는 그녀가 특별하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에게 남은 건 이것뿐이에요. 김태현, 김태훈은 김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희망이요. 김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당신의 첫 번째 닭이 당신에게 준 것이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는 정미숙 여사를 바라보는 김태현, 김태훈은 김민우의 이모는 너무 멀리 살아서 데려갈 수 없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희망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김태현, 김태훈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현, 김태훈은 농장에서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초이재혁과 그의 아내 한상우 씨, 박민수 씨, 파크민수 씨, 이서윤, 리서윤과 그녀의 어머니 강민준, 주말에 대학에서 돌아온 그리고 물론 정미숙 여사가 모두 왔습니다. 루시는 항상처럼 그녀의 특별한 장소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김민우와 희망이는 집이 필요합니다. 김태현,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가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동복지센터, 수원, 차일드 웰페어 센터에는 공간이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머무를 곳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김태현, 김태훈이 발견한 것, 즉 그의 상실을 좋은 것으로 바꿀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태현, 김태훈은 김민우를 농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희망이도 김민우의 팔에 안겨 루시가 김태현, 김태훈의 팔에 안겨 타던 것처럼 왔습니다. 알다시피 김태현,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루시가 나에게 남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새로운 가족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김민우는 바쁜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닭에 대해 배우는 아이들 꽃꽂이 수업을 가르치는 이서윤, 에리세어윤, 신선한 계란으로 요리하는 박민수 씨, 파크민수 씨, 최신 병아리들을 확인하는 강민준. 제가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김민우가 물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김태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이가 있잖아요. 다음 몇 주 동안 김민우는 점점 활기차졌습니다. 그는 등교 전 매일 아침 닭을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희망이는 훌륭한 교육용 닭으로 밝혀졌고
농장을 방문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우, 김민우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저처럼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닭을 가지고 당신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의 특별한 것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김태현은 이 아이디어를 다음 골든 레이어 프로젝트 회의에 가져갔습니다. 곧 네트워크의 모든 교육 농장은 지역 아동 복지 서비스와 협력하여 고아들이 농업, 동물 그리고 지역 사회를 통해 희망을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희망 프로그램이라고 불렀고 김민우, 김민우는 그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김태훈이 자신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닭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는 프로그램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교육용 닭의 새로운 계보를 자랑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김태훈은 김민우, 김민우가 정원에 앉아 루시와 김태훈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희망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이었죠.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김태훈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루시가 와서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고 희망이는 바로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늙은 닭과 어린 닭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꼬꼬댁거렸습니다. 결말에 관한 것입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더 나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은 아동복지센터 수원 차일드 웰페어 센터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아이들이 도착했고 각자 슬픔을 안고 있었고 각자 희망으로 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장, 지역사회, 그리고 이제 희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에게는 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골든 레이어들은 각자 나름대로 특별했고 각자 다른 꿈이 날아오르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뒤로 기대앉아 저녁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처럼요? 김태훈은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릅니다. 알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농장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김태훈이 처음으로 루시와 꿈만 가지고 뒷마당에 혼자 섰던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골든 레이어 프로젝트는 이제 모든 주에 농장을 두고 있으며 각 농장은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희망 프로그램은 수백 명의 고아들이 농업과 지역, 사회를 통해 새로운 목적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오늘은 원래 김간의 농장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농장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왔습니다. 주차장은 차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에는 박민수 씨의 유명한 골든 레이어 계란 요리 냄새와 리서윤의 꽃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김태훈은 닭장 앞에 설치된 작은 무대에 서서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농업대학을 졸업한 강민준은 그의 학생 농부 그룹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앞줄에 앉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그녀의 아들 정대훈 씨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다른 많은 농장이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초이재혁과 그의 아내는 근처에 앉아 있었고 한때 그들이 그랬던 자랑스럽고 차가운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 옆에는 15살인 김민우가 있었고 희망이는 그의 무릎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 프로그램 아이들은 여러 줄에 채워져 있었고 각자 농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특별한 쿠션이 깔린 바구니에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농장의 여왕인 루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외롭고 두려워하는 소년에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준 것과 같은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태훈은 마이크에 다가갔습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제게 남은 것은 모든 사람이 비웃던 닭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루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선물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초기의 이야기, 잔인한 조롱, 고난, 그리고 그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저기 친구가 되었고 작은 농장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닭이나 계란 또는 농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김태현,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 보여도 서로 돕는다면 내일은 더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루시는 바구니에서 일어서서 크게 꼬꼬대거렸습니다. 군중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식후 사람들은 골든 레이어 프로젝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여성은 그녀의 교육 농장이 죽어가는 마을을 되살렸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주의 한 남성은 희망 프로그램이 어머니를 잃은 후 딸이 목적을 찾도록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우, 김민우드도 자신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강민준처럼 농업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희망 프로그램을 더 많은 농장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군중은 흩어졌습니다. 김태현, 김태휴는 루시와 함께 농장을 걸으며 모든 건물 벽에 나란히 늘어선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희망과 치유의 이야기는 모두 한 소년과 한 마리의 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김태현, 김태훈의 부모님이 묻힌 작은 정원에 왔습니다. 그는 농장이 지어졌을 때 그들을 이곳으로 옮겼고 이서윤, 리서윤의 꽃을 주위에 심었습니다. 그는 비석을 바라보며 서 있자 루시는 그의 발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재혁, 초이재혁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내가 당신에게 잔인했을 때조차 당신은 친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성공이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기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시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다른 닭들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우리가 살아남도록 도우라를 낳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결코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듯 루시는 부드럽게 꼬꼬대거리며 오래전 그 작은 뒷마당에서 하던 것처럼 김태현, 김태훈의 신발을 살짝 쪼았습니다. 저녁 축하 행사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조명으로 밝게 비추고 있었고 배경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희망 프로그램 아이들은 방문객들에게 견학을 시켜주며 자신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김태현 씨, 김태휴는 모든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교육농장, 아동복지센터, 수원 차일드 웰페어 센터, 한 번의 작은 친절한 행동에서 자란 공동체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뒷마당에 서서 루시를 껴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궁금해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파티에 다시 갈 준비됐어? 최재혁, 초이재혁이 물었습니다. 잠깐만. 김태현,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그는 루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 얘야, 모든 것에 대해서. 루시는 꼬꼬대거리며 그의 손에 비비며 그녀가 세상에 남은 전부였던 그 슬픈 첫날처럼 다정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축하 행사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는 웃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별들은 앞으로 올 꿈의 약속처럼 반짝였습니다. 무대 근처 횃대에서 루시는 그녀의 농장 가족을 지켜보며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달낄 수 있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생물이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친절한 행동, 한순간의 믿음, 희망을 품을 만큼 용감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축하 행사가 밤새 계속되면서 소년과 그의 닭의 이야기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농장이나 그들이 바꾼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가르쳐준 단순한 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희망은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욱 강해집니다. 끝.